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즈 감독은 3월 13일 수요일 파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쿠프 드 프랑스 8강전에서 니스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후 경기 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나는 우리가 전반전의 첫 35분을 훌륭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를 상대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기를 펼쳤다. 아주 잘 누르고 아주 적은 골을 허용하고 훌륭하게 방어하는 팀.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35분을 뛰었다. 하지만 다소 이상한 순간에 우리는 목표를 인정했고 목표는 의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더 나아졌고 후반전에 다시 아주 잘 시작했고 게임을 지배했고 득점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완벽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압박? 우리는 이미 상대의 절반을 눌러서 그런 식으로 많은 골을 넣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방어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팀이다. 만약 그들이 결투에서 당신을 이긴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우리가 우위를 점한다면 우리는 골을 넣는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또 다른 골을 넣은 방법이다. 전략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대회 4강에서 스타드 렌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이강인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아쉽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측면과 중앙을 부지런히 오가며 슈팅 2차례와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코너킥을 전담했을 뿐 아니라 골과 다름없는 날카로운 프리킥은 상대 골키퍼 선방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특유의 유려한 드리블과 탈압박도 돋보였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크로스가 기점이 돼 음바페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14분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를 흔든 뒤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지만 볼을 잡은 음바페가 루이스와 2대1 패스 후 오른발로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31분 이강인의 첫 슈팅은 상대 수비에 걸렸는데요다. 박스 오른편에서 첫 슈팅을 때렸지만 수비가 이강인 바로 앞에서 걷어냈습니다. 후반 초반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후반 11분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베랄두가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하이라이트는 후반 중반 정교한 프리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후반 19분 PSG가 박스 바깥 오른편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키커로 나선 이강인이 왼발로 강하게 감아찼습니다. 볼은 골키퍼의 손과 골대 위를 연이어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슈팅 외에 키패스 1회, 패스 성공률 87%, 드리블 성공 1회를 기록했습니다. 풋몹은 이강인에게 팀 내 하위권인 평점 7.3를 줬습니다. 이강인의 평점이 비교적 높지 않았지만 7점대의 무난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평점은 곤살로 하무스, 리카 에르난데스가 있었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의 풋 메르카토는 평점 6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은 경기 중앙에서 공을 자주 만졌다. 그는 이번 경기 관리자 역할을 맡으며 아주 잘 해냈다. 무엇보다 우스만 덴벨레와 워렌 자이르 에메리를 잘 보완했다. 음바페는 그의 크로스로부터 이어져 선제골을 넣기도 했다. 후반에는 강도가 좀 떨어졌으나 공을 지키는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약간의 아쉬운 평가도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상하게 혹평하던 매체가 다시금 혹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구공민은 최하 평점인 자이르 에메리의 4점보다 바로 위인 5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은 마지막 30m에서 거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 경기의 속도와 정확성을 더하려고 노력했으나 풀백이 없는 우측에서 슈팅은 어려웠고 쇄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멋진 프리킥으로 득점할 뻔하기도 했다라고 이강인이 공격 마지막 순간에서는 아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공감이 안 되나 그래도 쇄도, 프리킥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니스 수비진은 리그 최하위 실점을 자랑할 정도로 짠물 수비를 하고 있는 팀인데 이강인 선수가 미친 드리블로 수비수 4명을 무력화시키며 탈압박하고 볼을 뿌려주는 모습에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었고 중원이었기 때문에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단번에 수비수 4명을 무력화시키는 미친 드리블로 탈압박에 성공한 후 멋지게 패스를 뿌려주었습니다. 한편 PSG는 트래블 달성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 전 PSG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이 끝난 뒤 음바페는 FA로 레알 이적이 유력한데요. 이미 PSG와 재계약은 불발됐고 모든 해외 언론이 음바페가 레알로 이적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등번호도 9번으로 정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SG에서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음바페이기 때문에 이적하기 전만은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리그왕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리그와 쿠프 드 프랑스컵 대회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음바페가 이적하기 전 PSG에서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서 우리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강인은 매력적으로 축구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빙 레전드 JJ 오코차는 소속팀 후배가 된 이강인 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코차는 PSG 구단이 최근 서울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출시를 결정하면서 홍보대사 성격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을 비롯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과 관련한 얘기에 반가워했는데요. 구단 역사가 담긴 여러 기념품이 놓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글로 새겨진 이강인이다. 그는 이 얘기에 부럽다. 내가 선수일 때 이런 유니폼이 나왔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다면서 팀이 선수를 가족 일원처럼 느끼도록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구를 한다. 팀에 큰 도움이 되고 팬이 좋아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오코차는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PSG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렸습니다. 4시즌간 84경기를 뛰면서 23골을 기록,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1998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할 당시 1,400만 파운드 236억 9천만 원으로 아프리카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한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더욱더 빛이 났는데요. 관계자는 PSG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국내에 준비하게 됐다. 국내 패션계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사운드샵 발란사와 특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나우지뉴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오코차는 10일 유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호나우지뉴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브라질 리그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개인기를 화려하게 펼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의 플레이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프랑스의 명가 PSG에 합류한 이후부터입니다. 첫 훈련 세션에 들어간 호나우지뉴는 나이지리아의 흑보석 오코차의 플레이를 보고 푹 빠지게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는데요. 오코차가 하프라인 부근부터 다양한 개인기를 펼쳐 4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의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오코차는 본능이 아닌 계산된 개인기를 펼쳤다라며 선배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훈련이 끝나고 호나우지뉴는 곧 바로 오코차에게 가서 몇몇 개인기를 알려달라 했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코차는 사이드 지역에서 중앙 지역에서 상황별로 쓸 수 있는 개인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호나우지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호나우지뉴가 오코차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외계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로 거듭나기 전 오코차도 축구 스타를 동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다.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선수처럼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도전과 동기부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코차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인 PSG에 대한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그는 PSG는 팀에 대한 소속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난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PSG 일원으로 있다. PSG는 선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게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큰 환대와 열정을 보여줘 감사하다면서 다음엔 혼자 놀러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웃었습니다.